안녕하세요. 보타이맨 실브 채널입니다. 4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한 전 D&I 수장인 레드클리프의 인터뷰입니다. 전직 D&I 수장이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D&I 수장이었던 레드클리프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의 러시아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그것이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메인스트림들은 러시아가 공작을 하여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나레이티브로 지금 엮어가고 있으나 이 D&I 수장이 거기에 대하여 오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022년에 하원을 석권을 하고 상원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연하여서 계속 발표하기를 미치 매코넬에 대하여 오늘 폭문을 열었습니다. 덜 떨어진 루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간이 내가 자기 부인을 교통부 장관을 시켜줬는데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치 매코넬에 대하여 계속되는 비난은 척 슈머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의회를 뒤집었어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실사를 하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인간은 상원 다수당의 원내대표이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아주 비난 중에 상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오늘 미국이 이렇게 부흥하며 부강하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평소 친트럼프 성향의 인사로 알려진 목사님이 오늘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하며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명령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부통령입니다.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듯이 조 바이든이 카말라 해리스를 국경 문제 해결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임명된 지 18일이 지나도록 국경 근처엔 가지도 않고 기자들이 물으면 실실 웃기만 하면서 시카고에 빵집을 들린다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수도 정화장에 들려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보스인 대통령이 오다를 하였는데 그 오다는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특히 시카고에 가서는 자기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하여 초콜릿 케이크를 제작 배송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른다, 부통령도 모른다. 오르세 속에 지금 국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경을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문제가 많은 범죄자들로서 그 나라에 정착을 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을 향하고 있으며 미국을 건너올 때는 주변국에서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너와서는 어린애들을 유기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이민이 아니고 애들을 납치하고 애들을 강간하고 애들을 밀수하는 일종의 휴먼 트래피킹의 일종이므로 조 바이든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포럴 아이디라고 조지아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신분증을 내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라고 한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 회사들이 그 회사 정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먼저 시큐리티가 지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아이디를 전부 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문객도 방문 명부에 서명을 하고 본인 확인을 하고 아이디를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동네에 있는 웬만한 서브디비전에 방문을 해도 수의들이 전부 아이디를 달라고 하고 아이디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아이디 확인하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 100대 기업들이 자기들은 아이디 검사를 하면서 선거를 할 때는 아이디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의 노조 결성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알라바마 아마존 창고에서 벌어진 투표에서 1798대 738로 찬성이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 우체국에 우편함을 설치하며 많은 직원들에게 우편함에 가서 투표하라고 종용을 하였으며 두 번째는 창고가 소지하고 있는 부근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전은 만약에 노조가 결성이 되면 절반을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므로 노조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월급을 삭감할 것이라고 공지를 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백화점 도소매 협회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만 나오면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조지아주가
세 번째 주로 잔슨앤잔슨 백신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지럼증과 구토증과 호흡곤란이 온다는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버 콜로라도 쪽에서만 11명이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노스캐롤라이나의 18명이 지난주에 역시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도 잔슨앤잔슨 백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잔슨앤잔슨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뉴스입니다.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열린 메스터즈 토너먼트에서 일본인인 마츠야마 히데키가 마지막까지 경쟁자였던 잔드 샤우터와 한 벌타 차로 앞서서 승리를 하여 그린 자켓을 오늘 입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메스터스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위스콘신에서 학교 운동장에 있던 나무가 벼락을 맞아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죄를 지었고 사연이 있게 이렇게 벼락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위스콘신에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다고 기상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BLM이 있으면 WLM도 있다. 일요일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 오전 11시에 WLM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간에 미국 전역에서 BLM, Black Lives Matter라고 하여 많은 흑인 인권을 위하여 사람들이 행진을 하며 방화를 하고 안티파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당하고만 있던 백인들이 모여서 오늘은 WLM, 우리 백인 생명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시아는 없나요? 있죠. 최근에 동양인 증오범죄가 많이 성행을 하자 여기에 대하여 뉴욕을 일원으로 ALM이 태동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LLM도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라티노 라이브스 메터도 생겨야죠. 세상 참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돈이 돈을 번다고 문어발식의 기업 확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및 음성인식 기술로 유명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을 160억 불에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도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가장 큰 딜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금요일 마감장에서 주가가 45불 58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쿠바에서 이민 온 로페즈라는 여인이 오클라호마 한 초등학교에서 구내식당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그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시민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시민권 시험을 패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 도열하였다가 이렇게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이 분열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가 화합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과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